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호르무즈 톨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톨게이트, 해상 톨게이트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냥 공식적인 명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지정한 노선을 따라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하루에 한 5척, 6척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선박들은 누구냐 그러면 뭔가 이란한테 찔러줬거나 아니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우리 편이지 라고 하는 선박만 지금 선별적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선박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일단은 중국 선박들이 뭐 유조선도 그리고 LNG 선박들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 중국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선박이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선박들도 이제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통과하는 선박들 보면은 이제 LPG 선이 좀 눈에 띄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등등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이제 LPG죠. 취사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연료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보니까 이란한테 대해서 여러 경로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먼저 좀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란의 행태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놔두면 미국 편에 서가지고 미국과 어떤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결국은 슬금슬금 이란과의 별도의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란은 이제 최근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새로운 안전 항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요 가운데 지금 빨갛게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ABCD라고 적혀 있는 요 지역을 위험 지역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지역에 기뢰가 설치됐으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전 항로보다 훨씬 이란 쪽으로 바싹 붙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 항로를 그려놨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이란의 주요한 거점인 라라크 섬을 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들어오는 배들 너희들 우리한테 허락받은 거 맞아? 라고 검문할 수 있는, 그리고 나가는 배들은 너희한테 우리한테 돈 냈어? 허락받았어?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라라크 섬이 어떻게 보면은 해상 톨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지금 안전 항로를 새롭게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항로와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기존의 항로는 사실 상당히 오만 쪽에 가깝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로 이렇게 되면서 이란을 경유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선박들이 이제 지나갔던 이야기들과 관련된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일본 해운사 소속의 선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상선 미쓰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해운사가 있어요. 여기 소속의 선박인데, 이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오만의 무스카토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선박이 좌우간 서방 국가, 미국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국가께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거죠. 그러려면 선장과 승무원들, 선원들이 일단은 그쪽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원, 그다음에 선장들을 다 하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인도, 오만 뭐 이런 사람들로 다 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적도 바꾸는 거죠. 뭐 파나마나 라이베리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선적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또 거쳐서 겉보기로 이제 세탁을 하는 거. 플러스 이제 뭔가 찔러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은 선박들이, 일본 선사 선박들이 지금 몇 척 나오고 있는데 행선지가 대부분 다 인도, 오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직접 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재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라든지 해외 언론들을 보다 보면 일본 측이 이란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은 지금 뭐 가불을 그렇다, 아니다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이 점점 이란한테 돈을 내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트루스 소셜에 뭘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막 남기면서 근데 화면을 보시죠. 엄청 길어요. 엄청 깁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5줄, 6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막 한참 길게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핵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란에 돈 주고 호르무즈에 업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어딘가에 기뢰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항을 불황시키고 그다음에 돈 낸 애들만 지금 통항을 시키고 있는데 이란한테 돈 내고 빠져나온 애들 모두 다 수색 및 차단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해로 나오면 미 해군이 납포해가지고 다 우리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단 너희들이 이란한테 통행료를 지불했어. 그러면 너희들 못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봉쇄를 했는데 그 봉쇄를 풀려고 돈을 주고 나오면 너 돈 줬지? 너 압류. 라고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척의 미국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들어갔다가 선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주 많은 밀도의 고밀도로 기뢰가 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몇 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마 위치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 기뢰 제거 작업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본격적으로 기뢰 제거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보면 사실 뭐 하겠다고 하면 해상 봉쇄라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사실 이란도 어떻게 보면 해상 물동량에 의존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로로만 수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 이제 모든 걸 다 끄고 조용히 다니는 함대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받아왔는데 이것들을 모두 봉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 해군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봉쇄를 장기적으로 미 해군 단독으로 지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충분한 선박들이 필요하고 여러 척들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해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배 한 척을 띄워놓기 위해서는 그 뒤에 3척이 더 있어야 됩니다. 총 4척이 있어야 한 척을 현장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해군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한 척을 현장에다가 봉쇄 임무를 맡겨가지고 한 3주 정도를 투입을 했다라고 그러면 로테이션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파견을 해야 될 배들 여러 가지 임무 그다음에 수리하는 배들 생각해 보면 이거를 장기간 미국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나라들한테 참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봉쇄는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쓰고 있는 지금 이제 송유관들이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회하는 그 송유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해상 톨게이트 설치와 관련돼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서로 盟군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해상 톨게이트라는 게 그냥 돈 주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불법이라는데 어디서 불법이야?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제해양법,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유엔 해양법이라고 말하는 정식 명칭으로 말하면 이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서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협약과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은 무해 통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헬이라고 하는 영해가 있죠. 영해는 내바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땅에 들어갈 때 보면은 다 뭐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 미리 신고를 하든지 하고 들어가죠. 그럼 배들도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유엔 해양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박들은 이 협약에 따라서 무해 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미적미적 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뭘 버리거나 군사 작전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용도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이제 보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엔 이 해양법 제26조에 보면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돈 내놔, 길 막고 돈 내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외국 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해서 대가로서만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는 차별 없이 부과해야 된다. 어느 나라는 싸게, 어느 나라는 비싸게, 이게 안 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응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이 바다는 되게 위험한 바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진입을 미리 신고하면 우리가 여기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예인선이라든지 이런 배를 보내가지고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뒤따라와 라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또 생각도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수료를 받거나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양쪽 모두 다 자기네 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만 땅까지 전부 이란 땅이다라고 하면 뭔가 논리가 좀 맞을 수도 있는데 한쪽은 오만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해협 내에서 국제 해협이죠. 그래서 모든 선박은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 통항권을 향유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유엔 해양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 통항이라면 해협을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으로 항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그 해양법에 따르면 길막하고 돈 내놔라고, 아니면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돈 내놔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제해양법에 따른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 해양법을 다 따르고 비준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는 걸 보면 한편으로 보면 유엔 해양법을 비준 안 한 나라들끼리 지금 유엔 해양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게 뭔가 이상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 유엔 해양법을 전부 다 풀세트로 비준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선택적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뭐 가능은 해요. 그래서 CBL이 영해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영해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유엔 해양법은 CBL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오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해 통항권은 인정을 했는데 통과 통항권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협은 국제 해협이니까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는 통과 통항권이 있다. 우리는 못 받아들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과 통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레인에 있는 미 함대 기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미 해군들이 지나가는 거를 못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함이 들어오려면 여기다가 사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거 금지하고 있는 해양법 비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엔 해양법을 비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 해양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은 해양 국가잖아요. 미국 해군이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 유엔 해양법과 관련된 입장은 또 그래요. 이거는 관습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만이 있으나 다른 나라들이 관습적으로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도 자관 이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모든 사항들을 다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이제 해안선에 따라서 영해가 12L이 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직선 기선을 쭉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우리 직선 기선 이렇게 선언하는데 미국은 이거 용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해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직선 기선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불만이라든지 실제로 뭐 함정을 투입하거나 이런 작전을 벌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 세계 바다에 관한 가장 그래도 기본이 되고 있는 유엔 해양법상에서는 길막하고 돈 내놔 이거는 안 된다. 해상 톨게이트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냐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유럽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엔 해양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제 유럽과 관련된 살펴보면 과거에 이 덴마크가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통행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 그러면 되게 얌전하고 뭐 별로 강대국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덴마크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펜하겐, 수도 코펜하겐은 사실 섬입니다. 그러니까 요 덴마크라고 요 써 있는 요쪽이 유틀란드 반도 툭 튀어나와 있는 발틱해 튀어나오는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코펜하겐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스웨덴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남쪽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보면은 아주 좁은 지금 해협이 있습니다. 외래순 해협이죠. 이 지역을 현재는 이제 교량으로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지만 꽤 오랫동안 이 해협은 상당히 중요한 초크 포인트로서 간주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429년,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이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대해서 통행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료를 내려면 항구에 정박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화물이 얼마나 돼라고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야 그러면 너희 5% 너는 1% 이런 식으로 통행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이 외래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1에서부터 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도를 보면 아니 여기는 스웨덴이고 여기는 덴마크인데 그게 말이 돼? 내려고 그러면 양쪽 다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덴마크만 내냐? 덴마크만 걷어가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꽤 오랫동안 이 북유럽의 강자였죠. 그래서 한 17세기 때까지는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지역들까지 다 덴마크가 통치를 하고 있던 이제 그러한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650년까지는 덴마크 왕국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 땅이니까 지나가는 거 문제 없어라고 해왔고 이것이 이제 꽤 그 이후로도 유지가 돼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 15세기, 16세기 여기 지나가는 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에 걷어들이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통행량이 많아지고 무역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래순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 그리고 선박이 싣고 있는 여러 화물의 가치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덴마크가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벌던 시절에는 이 외래순 해협에서 벌어들이는 통행료가 전체 국가 수입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은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당시의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해운 국가로서 세계 베스트 최고를 자랑하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걸기적거리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동맹으로 대표되는 독일 그러니까 당시 프로이센이겠죠.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도 아니 여길 지나갈 때마다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불만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 덴마크 항구가 돈을 내려고 하는 배들이 계속적으로 정박을 하다 보니까 항구가 꽉 차요. 체선이 계속 발생합니다. 항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실어에 날라야 되는 덴마크 상인들도 이제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이제 불만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굳이 꼭 배로 안 가도 되잖아. 철도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운하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래순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이제 선택지가 이제 넓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수수를 받으면 그러면 덴마크 배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돈 내. 라는 식으로 이제 항만세를 따로 징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돼서는 이제 미국까지도 미국은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또 본격적인 해운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별도로 또 불만을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덴마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을 그냥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해요. 다 모여봐. 그러면 아니 옛날서부터 우리가 받아왔던 거고 이거 전통적으로 계속 가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는 안 받을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원래 여기에서 받는 것을 가정하고 그동안에 뭔가를 해왔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래 일회성으로 한 번 내고 이제 다 끝내는 것으로 하면 동의라고 통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한 끝에 총액
비율에서 영국하고 러시아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66%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이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가 79%를 이제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이 코펜하겐 협약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나눠서 나머지를 채우고 돈을 납부해주고 이제 끝. 더 이상 돈 안 받아. 라는 것으로 타결이 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따로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따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고 이제 미국 배들도 자유롭게 지나가는 것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외래순 해협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유산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실제로 돈 받고 해상 톨게이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하를 제외하고 나면 딱 한 곳 있습니다. 뭐 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는 운하니까 당연히 운영 주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스포러스 해협 관할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다르다넬레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한테 지금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에서부터 요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뭐 불가리아를 비롯한 루마니아 여러 나라들이 같이 관여하고 있는 요 흑해와 관련되어 있는 선박들이 지나다녀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르다넬레스 보스포러스 해협은 되게 좁은 해협이죠.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에게해로부터 들어가는 그 해협이 다르다넬레스 해협이고 그다음에 이스탄불을 통과해서 이제 흑해로 들어가는 쪽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시절서부터 사실 이제 오스만 제국도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지니 세피네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통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선박이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 튀르키예 정부는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폭 인상을 했죠. 8.3% 인상을 시켜가지고 톤당 4.42달러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달러 뭐 이야기를 했는데 훨씬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배 톤수에 따라서 그냥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가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돈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2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무슨 명목으로 받느냐에 대해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통항을 해야 되니까 등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뭐 선박이 난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선원들이 갑자기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될 때도 이제 튀르키예가 나서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안전 통항, 미생 그리고 긴급 구조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비용을 징수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란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란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고 튀르키예는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능한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36년 이제 몽트레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은 1980년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이제 비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들 관습적으로 그리고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정된 사항들은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해상 톨게이트를 설치해놨기 때문에는 그냥 인정.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건 안 돼라고 이제 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몽트레 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지금 화면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탄불을 주변으로 하는 이 흑해와 관련돼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수백 년 전서부터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들, 분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붕괴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기를 그냥 주변 지역, 이스탄불 주변 지역 자체를 다 국제 공용의 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게 제일 편했겠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독립을 지켜내면서 민족 국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원하던 그러한 방안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서로가 타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절차들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 3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에게해, 지금 이 에게해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은 싸그리 다 그리스 소유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섬까지 다
그리스 거예요. 대신 이 튀르키예는 이거를 양보하는 대신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관련돼 있는 소유 통제 권한을 이제 인정받는데 이게 1936년에 체결돼 있는 몽트레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트레는 저 스위스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이 흑해 연안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러한 이제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몽트레 협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이 해협에 관한 통제권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또는 튀르키예가 딱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침략의 위험이 높아졌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튀르키예와 싸우는 군함들은 통과를 못 시킬 수 있고요. 침략 위협을 받을 것 같아라고 그러면은 그 대상 국가를 찍어가지고 그 대상 국가는 해협을 통과하지 못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제 군함이 아닌 상선 같은 경우에도 전쟁 시에는 당연히 폐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흑해 안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군함을 이 지역에 집어넣고 싶으면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흑해 연안 국가들은 8일 전에 이 다르다넬레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8일 전에 통보를 하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흑해 연안 국가가 아닌 국가들 군함도 뭐 다른 목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뭐 서로가 이제 순방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통보를 하지 않으면 통과 못하고 통보를 하면 군함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몰래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흑해 연안국이 아닌 나라 잠수함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때로 막 선박을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어요.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선박은 9척. 그러니까 함대를 편성해서 지나갈 수 있는 선박은 최대 9척까지 됩니다. 그리고 9척을 합해서 총 15,000톤이 넘으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구축함들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같은 경우는 배 한 척이 이제 12,000톤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척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마한 배들끼리 가든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잡다단한 조항들이 있고요. 재밌는 점은 1936년에 만든 조약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항공모함은 여길 지나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 조약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튀르키예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은 양쪽 모두 다 지금 다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36년부터 몽트레 협약에 따라서 기득권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통항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쭉 보면 이란의 꿈이 과연 이제 현실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분명히 한쪽을 통제를 하고 있는 당사자긴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를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사국은 이란하고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징수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상식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걷어서 나누자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오만이 이제 거부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제 질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플러스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란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협상국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먹칠하고 싶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용할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테는 힘에 붙인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무력을 행사해서 만약에 돈 안 내고 가면 너희들이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뭐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하고 납포할 거야라는 것은 근전대 과거에 이제 해적이 있던 시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가서 두들기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국제법 이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why not? 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 카드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란도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란이 이 지역을 통제를 하는지 많은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함 2척이 이 지역을 통과를 해서 빠져나오면서 기뢰지대를 확인을 했고 소해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 배가 들어가서 기뢰를 제거했어. 안전을 확보했어. 그런데 이란이 우리한테 대해서 공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 해협을 실질적으로 말로만 통제하는 거지 통제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 말 듣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해 작업을 하는 미국 선박들을 이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다라고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응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지만 상대방이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권리고 이게 휴전에 위반되지는 않아라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란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다시 기뢰를 부설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휴전의 기본 조건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휴전이 종결되고 양쪽 모두 다시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내고라도 빨리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역봉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지금 강원 양면에 작전을 다 쓰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가 포드 구축함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잠시 이제 퇴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포드함이 지금 복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본토를 출발한 다른 한 척의 항공모함도 지금 이 지역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15일 정도가 되면 이번 주 정도가 되면은 이 세 척 항공모함이 다시 이 지역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압력을 훨씬 더 강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일본을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왔던 해병 전투단 같은 경우에도 온 다음에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연습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 강세로 나오고 자기들의 통제권을 주장을 하면 미국이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될 텐데 싶은데 어떻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통항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수요국인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그냥 주고 말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원유나 가스를 파는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목줄을 그냥 이란이 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란의 의지와는 달리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자, 이 해협을 개방시키고 난 다음에 동맹국들한테 대해서 확실하게 대가를 뜯어내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해상 톨게이트 길막해서 돈 받는다라는 것은 현대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안 되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특히나 양쪽 모두 다 이 이란이 아니고 한쪽은 오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되지 않지만 이란은 자관 막무가내로 지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안됨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돈 내고 나오는 선박들을 압류하고 납포하겠다라고 하는 역봉쇄를 취하면서 지금 점점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시아 국가들만 사이에 껴서 상당히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게 잘 문제가 해결돼서 원유 수급이라든지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생각보다는 좀 오래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욱더 잘 버티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역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